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중앙물리를 해보게 될 겁니다. 이 중앙물리는 이제 상당히 쉬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물리가 상당히 쉬운 개념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물리.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죄다 고등학교 물리예요. SH 운동, 원운동 분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고등학교 물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센스 물리학 1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리 1 고2 때 배우는 거고, SH 운동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SH 운동이나 원운동 분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으로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학적인 툴들이 많이 있고 개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죠. 이 중앙 물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반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물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시고 이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념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아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건 뭐냐면 시험을 100점 맞게 되면은 개념을 확립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학교 개념을 100점 맞는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100점 맞는데 중학교 물리 시험을 100점 맞는다 그래가지고 개념이 100% 확립된 건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개념을 외워버리고 그거를 문제 그대로 적용시켜도 100점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중학교 물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어. 근데 고등학교 물리부터는 그게 안 되죠. 물론 100점은 힘들 수도 있어도 90점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물리부터는 그게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습관이 고등학교 물리를 접할 때 굉장히 악영향이 된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물리는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이라는 걸 아예 안 하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중학 문제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학생, 한 이제 사람들은 고등학교 물리에서도 굉장히 헤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물리가 가장 베이직이 돼요.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이 중학교 물리 지금 저희가 다룰 거는 뭐냐면은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물리인데 이게 고등학교 물리의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가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배우거든요. 통합과학인가 해가지고 배우거든요, 한 번 더. 그때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에센스를,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제가 3학년 2학기 때라 그랬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이제 물리 파트가 나오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물리 파트가 또 나와요. 물리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랄지 운동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위치 에너지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보실래요? 중학교 물리는 뭐를 다룬다 그랬어요? 본질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본질에 대한 거를 다루는 어떤 중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에너지하고 1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도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리라는 거는 뭐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여러분들 결론이 나와요. 에너지하고 1이라는 거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는 모든 거 전부 다 에너지하고 1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무슨 SHO 운동 분석할 때도 뭐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거리적인 요소 구하고 속력적인 요소 구하고 가속도적인 요소 구하고 힘적인 요소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에너지 구한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지막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근데 SH 운동할 때 에너지는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에너지는 안 했고 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지막은 에너지예요.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에너지하고 1, 이거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를 다루는, 가장 초석을 다듬는 이 중앙 물리에서도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되셨죠? 음,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운동 에너지, 카이네릭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 뭐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같이 합쳐진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카이네릭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를 뭐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경우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 물체가 땅에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낙하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력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은 채 그냥 중력만 작용받는, 그걸 바로 이제 자유낙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자유낙하를 중력만 받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봐봐요.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도 말을 하는데 mgh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배우셨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은 mg라는 거는 f죠. f는 mg거든요. 그죠? 그래서 f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f 곱하기 h는 파텐셜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다. 중력 위치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라는 게 mg라는 게 중력 그러니까 F인 거고 h라는 게 그대로 h가 된 거니까는 얘네들이 곱해져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하는 강의는 아닌데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면이 있어요. 지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허공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0% 떨어진단 말이죠. 100%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거. 어떠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떠 있는데 어떻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떠 있잖아요. 이 떠 있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떠 있긴 한데 여러분 왜 떠 있어요, 얘가? 어디 내가 무슨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보이지 않는 용수철이 이 어떤 공이라는 거를, 이 어떤 물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용수철 같은 애가 어떻게 얘를 잡고 있어요? 용수철 같은 애가 어떻게 얘를 잡고 있어요? 그죠? 중력이라는, 얘가 잡고 있는 거는 중력이라는 어떤 힘만큼, 그리고 h만큼의 거리만큼 잡을 수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중력이라는 힘을 얼마만큼 누적을 시켜줬어요? 그죠? h만큼 누적을 시켜줬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중력을 계속 받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h가 0이 되죠. 0이 되면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엔 뭐로 변환이 돼요? 그죠?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된 겁니다. 어,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땅 위에, 땅 허공에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떠 있죠, 허공에. 그죠? 떠 있죠. 이게 어떻게 떠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물체를 용수철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용수철이,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 어떻게 잡고 있어요? 힘을 주고 잡고 있겠죠. 이 용수철이 힘을 주고 잡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용수철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렇게 잡고 있겠죠. 그죠? 근데 얼마만큼의 힘을 잡고 있어요? 중력만큼의 힘을 잡고 있겠죠. 중력만큼의 힘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걸 h라고 따지자면은 h만큼의 거리를 잡고 있겠죠. 이거를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된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무슨 뭐 위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봐봐요. 계속 중력을 받죠. 아무리 이렇게 잡고 있다고 해도 계속 중력을 받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가까이 가죠. 얘가 요런 식으로 가까이 계속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F는 그대로일 수도 있어도 mg는 그대로일 수도 있어도 뭐가 바뀌어요? 그죠? h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죠. 그럼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만큼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겠죠. 근데 얘가 결국에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힘도 작용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용수철 같이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용수철 같이 저장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얘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로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소린지 되셨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가 아니라 물체가 위로 그러니까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릴 때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는 얘를 떨어뜨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용수철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죠. 더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힘을 용수철이 더 줄어드니까는 H가 줄어들었어요. 아까까지는 계속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를 하자는 거냐면은 이 용수철을 더 늘리겠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용수철을 더 늘리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나죠. 카이네릭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되셨어요? 카이네릭 에너지는 줄어들죠. 카이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보이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네. 운동 에너지라는 건 내가 지금 보이는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얘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용수철처럼 뭐 생긴 애가 잠재하고 있잖아요. 그 잠재된 에너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카이네릭,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결합된 개념이 되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이제 계속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계속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게 되면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는 물체가 위로 던져 올렸을 때 높이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 요 점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말 나온 김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유도라는 거를 좀 해드리면은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뉴턴의 2법칙인 A는 m분의 F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하는 게 낫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에센스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죠. 왜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그거를 다루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라는 거. 요 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냥 할까요? 그냥 카이네릭 에너지 좀 유도를 해보면은 F는 ma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얼마만큼 시간으로 누적을 한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얼마만큼 시간. 왜냐면 봐봐요. 내가 2m/s라는 속력으로 아무튼 내가 무슨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건 지울게요.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F는 ma라는 공식이 있어요. F는 ma. 여러분 아까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가 했네 지금. A는 VT라고 나타낼 수 없어요. V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 건 S지, 거리지. 아무튼 F는 MA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 좀 생각을 해봐요. 1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거리 동안 누적을 시켰냐죠. 물론 나중에 이게 물리2에 가게 되면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1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거리 동안 누적을 시켜줬느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F를 M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MA 곱하기 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S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V 곱하기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V 곱하기 T가 S라는 건 봐봐요.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속력 곱하기 시간을 막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거기서는 뭐가 숨어져 있었냐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게 숨어져 있었어요. 평균 속력. 평균적으로 속력을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속력을 10m/s, 그 다음에 20m/s, 1초 지나서 30m/s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초 동안 평균 속력 얼마예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30이 나오죠. 30인데 20이 나오잖아요. 나누기 2 하니까 3. 뭐가 나오죠? 그죠. 20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평균 속력이잖아요. 근데 이 20이라는 결과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10 더하기 30 나누기 2. 그럼 또 똑같이 2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치우자고요.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공식 2분의 1 mv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속력이 0이고 나중 속력이 v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2로 끊어주면은 평균 속력이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자면은 1이라는 거는 m 곱하기 그 다음에 v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mv 있고요. a 곱하기 t 있죠. a 곱하기 t예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봐봐요.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3초 동안 이제 운동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6m/, 어떻게 돼요? 6m/s가 나오잖아요. 처음 속력이 0이라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a 곱하기 t라는 건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그죠? 속력이 돼요. 그래서 mv 제곱이 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는 2분의 1 mv 제곱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1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1하고 에너지는 변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1로 변환이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에요. 이건 여러분 말로 안 하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고 있을 때 해당이 돼요. 나중에 이제 뭐를 배우시게 되냐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지금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거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다르게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중력만 작용하고 있을 때 변한다는 거. 뭐 공기 저항력이라든지 마찰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끼게 되면은 절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지금 왔는데요. 그냥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중력이라는 게 뭐 끼고 한다는 거는 에너지가 하나 더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아니라 무슨 뭐 탄성력이 더 끼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종류의 카이네릭 에너지가 더 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50, 50 해가지고 100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외력이 발생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70이다. 그럼 170이 돼버려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력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이런 법칙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말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뭘 해볼 거냐면은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전환 진짜 글씨 못 쓰죠? 예,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인데 어 물리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배웠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인가요? 그때 뭐를 배웠었냐면은 막 코일 이런 거 배웠죠. 오음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예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하고 굉장히 혼합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 자체는 뭐냐면은 전류의 발생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전류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류라는 게 의외예요. 의외로 발생했어요. 막 그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코일하고 자석하고 막 배우셨잖아요. 전류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코일 아시죠 여러분? 코일 이렇게 생긴 거 용수철 같이 생긴 거 이걸 코일이라 그래요. 여기 이런 코일에다가 자석 있죠? 자석 있죠, 자석. 이 자석을 이 코일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발생을 해요.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시고 무슨 뭐 연결을 해요.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뭐 전류기인가요? 뭐 검정기인가요? 전류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은 코일의 자석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켜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줘가지고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물리 원적 개념을 좀 넣게 되면은 무슨 뭐 패러데이 법칙이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재밌는 것보다 본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그죠 코일의 자석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켜가지고 전류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은 그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떻게 돼요?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석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자기력이라 그러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전기력이라 그래요. 물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에너지가 결국에는 힘을 만드는 어떤 척도니까는 전기력.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자기력이 전기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력하고 전기력하고 뭔가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의 힘을 합쳐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전자기력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전기력과 자기력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역학적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하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셨죠? 그래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어줬더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어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죠? 코일에다가 자석 넣어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석에다가 어? 자석에다가 코일을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전개돼요. 예, 똑같이 전개돼요. 코일은 가만히 냅두고 자석을 들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자석은 가만히 두고 코일이 넣었다 뺐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똑같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 이제 패러데이인데 좀 더 깊게 나가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기에다가 아, 이것까지 나가면 좀 그런가? 전기하고 이것만 좀 던져주고 갈게요. 전기하고 자석의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말고 좀 더 깊게 볼게요. 전기에다가 자석에다가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자석 넣어 주면은 전기된다 그랬어요. 전기에다가 코일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코일에다가 전기를 넣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일에다가 뜨끈뜨끈한 전기를 넣어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자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봐봐요.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어 줬더니 전기가 됐대요. 자석에다가 코일을 넣어 줬더니 전기가 됐대요. 근데 전기에다가 코일을 넣어 주면은 자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자, 자석에다가 코일을 넣어 줬더니 전기가 됐어요. 자석에다가 코일을 넣어 줬더니 전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기에다가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전기를 넣어 주면 자석이 되지 않을까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게 돼요. 물리 1, 물리 2, 대학 물리에서도 전공하시면은 이제 깊게 배우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리의 대칭성이에요. A하고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넣어줬더니 C가 됐네? 그럼 C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되냐? 뭐 요런. 아니면은 C에다가 B를 넣어주면 A가 되냐? 뭐 요런. 대칭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패러다이 이거 얼마나 귀여운 생각이야. 코일에다가 그러니까 자석에다가 코일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자 그러니까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줬더니 전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코일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면은 자석이 될까? 뭐 이거 엄청 귀여운 생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간 거고 두 번째 개념 보게.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한다? 그쵸? 코일에다가 자석을 운동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의 원리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전자기 유도예요. 제가 무슨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막 하고 막 그럴 거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간 거고 중앙 물리인데 그래도 그래서 너무 간 거고 이 발전기는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나중에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기 유도로 된 거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도 이렇게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그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전거 타가지고 전구 불빛 나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안 해봤어요? 전 그거 해봤어요. 막 자전거 계속 이렇게 타가지고 전구에 불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불빛이 만들어지기 힘든 겁니다. 이제 전구 사용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런 이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건 뭐예요? 나의 운동 에너지를 얘한테 쏟는 거잖아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근데 내가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전구의 불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런 개념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된다라는 거. 이게 뭐의 원리냐면은 모터의 원리예요, 여러분. 모터. 왜 여기까지 가면 너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모터의 원리예요. 아까는 제가 발길질을 해가지고 전구 불빛이 만들어졌죠. 전구 불빛이 가진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돼? 그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터의 원리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전환이 돼요. 전기 에너지도 뭐가 돼요? 그래서 전환이 돼요. 어떻게 전환이 돼요?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화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전환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 에너지 무슨 전구나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뭐냐면은
에너지는 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생뚱맞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시 하나 생긴다. 뭐 요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저기 코스모스적인 모든 물체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모든 우주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코스모스 어쩌고 해가지고 다중우주론을 여러분들이 꺼내가지고 무슨 뭐 모든 우주라 그래서 뭐 이런 저기에 무슨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중우주론 저도 이제 듣기만 했지 배운 건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다중우주론이 뭐냐면은 이 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중우주론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겁나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과학이고 가설일 뿐이에요. 무슨 다중우주론에서 이론이지만은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막 다중우주론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어떤 우주의 어떤 법칙을 어떤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후보에만 불구하지 캔디데이트에 불구하지 그게 맞다라고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모해요. 왜냐면은 수학적으로 아무렇게 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결정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거다라고 결정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아무튼 어디 갔어? 내 펜이 떨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지만은 새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새로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얘하고 다르게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 말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체들한테 적용이 되지만은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물체한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물체가 아니라 중력에만 작용,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중력만 작용할 때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보존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외력이 작용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다른 힘에 다른 힘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이 100이 돼야 되는데 170이 될 수도 있고 180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얘가 빛 에너지로 바뀔라 그래. 빛 에너지로 바뀔라 그래. 그러면 얘가 100에서 80을 떼주면 얘가 20이 된다. 이 소리예요. 요런 식으로 전환이 되지. 얘가 100인데 얘한테 80 떼줬다고 얘도 계속 100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빛 에너지한테 80 떼줬으면은 전기 에너지도 20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체가 보존이 된다. 요런 소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다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라고요? 에너지라는 거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같은 다른 형태로 전환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새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새로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소비 전력이에요. 와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소비 전력은 뭐냐면은 소비하는 여러분들이 1초 동안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이건 뭐냐면은 그냥 전기세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세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2는 mc제곱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냈을 때 이제 파장을 일으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본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안 돼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초 동안 얼마나 사용을 했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 뭐라 그랬더라, 무슨 일률이라 그랬나, 아무튼 이게 소비율, 아무튼 이게 바로 이제 소비 전력이에요. 이게 소비 전력.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 전력이래. 그게 100와트, 이 소리는 뭐냐면은 100와트, 200와트 이러잖아요. 1초 동안에 100와트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내는 거고 2초 동안에 그만한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래서 200W, 300W, 400W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 소리예요? 그죠? 1초 동안 더 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 이런 소리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개념은 뭐냐면은 전력량이라는 건데, 전력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 전력 여러분들이 구해놨잖아요. 1초 동안 얼마만큼 구했나.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썼냐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막 소비 전력을 다 구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 불빛 한 10시간 정도 켜놓죠. 뭐 20시간 동안 켜놓는 적도 있고, 그죠? 아니, TV 같은 경우, TV 여러분들 맨날 켜놓죠? 저희 집은 맨날 켜놓지는 않은데, 아무튼 맨날 동안 켜놓잖아요. 대부분의 집들은. 그죠? 그러면은 1초 동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가 몇 초죠? 아무튼, 그걸 다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몇 시간 썼는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소비 전력 같은 경우를 시간 단위로, 초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한번 좀 다시 계산을 하고, 이거를 시간으로, 아워 단위로 곱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죠? 그게 바로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썼냐, 그거를 구하는 양, 그게 바로 전력량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학 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죠? 중학 물리가 아니라 중학 물리 3학년 2학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말 그대로 에센스, 그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게 가려면은 물리 1이나 물리 2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 같은 거 잘 곱씹으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 푸실 때. 이 개념 자체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막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했던 개념들도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추천은 뭐냐면은 문제 푸실 때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생각을 안 해도 안 좋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해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야지만 본질을 가깝게 추구를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그냥 그거를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푸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리가 재미없어지고 본질에 굉장히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생각은 하되 지나치게 많이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셨죠? 네.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물리학적 법칙들, 이 개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물음표를 달고 계속해서 꼬리에 계속 물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리를 사랑하게 되시고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되셨죠? 네. 오늘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막 물리 1, 물리 2 뭐 이런 것들을 올리다가 굉장히 그나마 비교적 쉬운 그런 개념들을 올리게 되었어요. 근데 쉽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쉽기 때문에 더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굉장히 충실히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오류가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제가 발견되면은 반드시 오류 정정 영상이라는 거를 이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셨죠 여러분? 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수고를 했고요. 12시가 넘어갔네요. 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제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푹 주무시고, 시간 되시면 푹 주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